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오랜만에 미국에 계신 이대영님 모시고 텍사스 라이프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어색하시죠? 하와이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네, 하와이에 거의 2주 좀 넘게 갔다 왔는데. 네. 그죠. 그 정도는 가야 뭐 하와이죠. 맞습니다. 그죠. 저희는 늘 짧게밖에 못 갔어가지고 아주 아쉬웠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하와이 2주라니. 그 정도면 살다 왔다 해도 되는.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내용. 제일 힘들다는 네, 집 구하기. 맞아요. 네. 이거 제일 힘들죠. 네. 일단은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운전면허하고 뭐 차 사고 네. 그리고 SSN 그리고 이제 집 구하는 게 있는데 집 구하는 다른 건 다 했는데 이제 집 구하기가 남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라 맞아. 그거 오늘 한번 좀 얘기 나눠보려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집을 구하는 게 한국하고 좀 체계가 맞아요. 다를 것 같은 게 한국은 뭐 집을 사고 전세 문화 뭐 이런 게 네. 있는데 미국은 조금 뭐가 그죠. 달랐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전세는 없고 네. 그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맞아. 했었어요. 스페셜한 대한민국. 네, 그거 좀 특이한 저거고 그리고 여기는 월세 아니면 그래서 매매인데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지만 늘 얘기하는 크레딧 스코어가 없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가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을 그만큼 돈이 있더라도 또 환전해서 가져오는 것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도 또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월세를 오늘은 위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금융위기 전에는 신용 없어도 막 대출해주고 하던데 지금 또 그런 시절이 아니니.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그렇고 맞아요. 금융위기 전엔 그랬고 어쨌든 지금은 이자율이 낮든 높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이 신용 점수는 있어야 대출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처음 가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집이란 거를 뭔가 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함부로 막 네. 사는 거는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무모하죠. 무모해요. 맞아요. 처음 오자마자 여기 적응하기도 바쁘고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집 구조가 어쩐지도 모르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부터 그냥 사는 거는 되게 조금 나중에 후회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살아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할까를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주로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혼자 오실 수도 있지만 아이가 있다면 초중고 그러니까 학군을 먼저 좀 고려를 해야 하고요. 학군을 고려할 때는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몇 개 사이트가 있어요. 학군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 점수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스쿨스가 있고 그리고 니치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사실 한인들한테 좋은 거는 한인 거주 지역이 주로 이 학군이 좋고 집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물론 장단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가의 출퇴근 거리 아마도 주로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로 정해질 거예요. 아예 제로 베이스로부터 한다라고 하면 매우 힘든 일이죠. 미국이랑 큰 나라가 있고 어느 주에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주로 들어가면 어느 도시에 살아야 될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제로에서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통은 직장 따라가기 때문에 주하고 도시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어느 동이나 어느 구나 이런 거 우리나라 따지면 그런 거 살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출퇴근 거리, 구글맵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고, 네. 편의시설, 공원이나, 여기는 뭐 미국은 워낙 공원이 많기 때문에 집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나, 그리고 마트나 도서관. 공원은 걸어갈 수 있어도 사실 마트나 도서관은 걸어가기는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죠. 미국은 뭐 원체 크니까요. 네.
거기 가서도 도서관 근처에 사시나요, 네. 지금 혹시? 한국에서 도서관 근처에. 아니요. 불가능해요. 원래는 그런 거 좀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워낙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네. 차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마트도 다 불가능하고, 맞아, 여기 뭐, 맞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다 뭐, 차로 보통 5분, 10분은 가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같게 네.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무조건 차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그 거주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뉴욕이나 이런 곳은 또 우리나라 서울처럼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긴 하죠. 맞아요. 근데 보통은 미국은 그래도 차가 없으면 거의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가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어디를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붕세권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붕세권이라뇨.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살지 않는 한은 네. 뭐 뉴욕을 살 수도 있지만 보통 뉴욕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외곽에 맞습니다. 살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그 사는 지역은 약간 바깥에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쇼핑카트 네. 이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쇼핑카트 이사. 쇼핑카트로 네네. 월세를 얻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 얻을 때 한국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남향집,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북향집으로 더워서? 이사했습니다. 산호세다 보니까 햇빛이 해가 계속 많이 들어오구나. 뜨거운 네.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네. 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은 향도 맞아요, 다르군요. 네, 북향집이 거긴 좋은 데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는 딱히 저도 그런 거를 좀 한국 생각하니까 남양 찾고 뭐 하고 했었는데 딱히 물론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맞아요. 저는 계속 텍사스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남양, 북향 뭐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고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살아야 될지 이런 거 정도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도 시 안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동으로 갈지 뭐 그런 것들을 출퇴근거리나 뭐 학군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위치를 잡고요. 그리고 나서 거주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보통은 하우스가 있고 아파트먼트가 있죠. 네. 우리나라처럼 그런 아파트가 이쪽에 있진 않죠. 그쵸. 우리나라는 워낙 좀 땅이 좁고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를 좋아하는 건데 아시아권 국가들이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먼트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라기보단 지금 제가 여기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타운하우스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타운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붙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한 끼케 한 3층짜리, 4층짜리 아파트 정도가 여기는 주로 그 아파트먼트라고 부르는 게 주로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하우스는 말 그대로 그냥 한 채짜리 딱 네. 있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집 한 채 있고 프론트야드, 백야드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차고. 차고가 게라지 네. 있는 여기 드라이브웨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전형적인 그 미국의 하우스라고 부르는 그게 하우스죠.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가족끼리만 딱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가 되고 그리고 좀 사이즈도 크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거는 집값 자체도 좀 비싸고 관리를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 깎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해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 뿌리고 뭐하고 잡초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 관리사무소 다 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도 어찌됐든 좀 하우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비용이나 이런 월세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어찌됐든 좀 나눠서 내기 때문에 관리비 형태도 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 매달 네. 내는 비용들이 좀 싸긴 하지만 여기 다 목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층간소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밤에는 특히나 많이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곤소곤 내는 소리까지 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 이제 저렴하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여기도 들어가도 또 그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전기나 뭐 수도나 이런 거는
뭐 아파트마다 약간 다르지만 주로 또 자기가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최고다. 아파트가 꼭 제일 편하긴 하죠. 뭐 그런 거 다 연결할 필요도 없지. 나중에 관리비에 다 포함이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게 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제가 봤을 땐 전원주택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전원주택도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K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수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그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물론 뭐 집 문 닫고 들어가면 보호한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용납 못 할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우스 형태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은 또 그리고 땅이 넓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 보기가 쉬운 거죠. 맞아. 네, 그런 게 가장 다른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작고 서울 경기에 밀집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좀 빡빡하게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중교통이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나거나 뭐 이러면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냥 우버 불러서 나가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지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망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네. 아이들이 또 층간소음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고 정서적으로는 좀 좋을 것 2층에 같아요. 끼시면 안 되고. 타운하우스에서는 안 되겠지만 하우스에서는 그쵸. 맞아요. 하우스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약간 조금 돈이 비쌌지만 애들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또 뛰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맞아요. 하우스를 일부러 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좀 편해요. 네. 그거는 사생활 보호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재력도 뛰고 되시니까. 소리 지르고 또 논리 그죠. 요거 뭐 네. 사소한 많으니까요. 은행이 많아요. 네. 맞아요. 은행 많죠. 이제 거래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월세가 있고 매매 있는데 전세는 없죠. 네. 전세는 없고 이제 월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보증금 내고 이제 한 달 단위로 돈을 내는 건데 네. 보증금은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 월세분이에요. 이거는 왜 한 달에서 3달이라고 써놨냐면 모든 게 다 이제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이 신용점수도 없는 미국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와서 내 집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월세를 잘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직장생활도 얼만큼 했고 그 경제적 기반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 한 달에서 이게 돈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하면은 못 믿는 게 당연하죠. 내가 널 뭘로 믿니? 이런 거구나. 그렇죠. 만약에 근데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짐은 다 넣어놓고 살면서 돈을 안 내면 그것도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쵸. 미국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달치 정도를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3개월치를 냈어요. 그래서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2년이잖아요. 여기는 보통 1년 단위에 하고 그리고 갱신을 계속하면서 뭐 올리기도 하고 내리는 일은 거의 없겠죠. 어쨌든 예, 뭐 어쨌든 뭐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매도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신용 점수가 없으면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월세를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건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특히나 아이들이 있으면 맞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한 1년을 적응을 해놨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 학군 안에서 학교 애들이 그 전학을 안 가는 선에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역 선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순위가 아이들 있는 집은 1번이 학교였던 이유가 그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적용하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인이 많은 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적은 학교로 갈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또 다 갖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하셨어요? 한국인 많은 학교, 적은 학교. 그래서 저는 조금 적은 학교를 일단 보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판단을 그냥 아예 적은 학교로 가보자. 왜냐면 어차피 미국에 왔고 네. 그냥 적응 좀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처음엔 힘들더라도 나중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왜냐면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아.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도 당연히 어울려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미국에 왔으면 좀 더 빨리 적응을 하려면 그 미국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의 그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어요.